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덴마크의 국민 배우 매즈 미켈슨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언론인 변상욱 대기자님, 방송인 최영진 아나운서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두 번째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변상욱 기자님 모닝엔터 처음 오셨는데. 네. 연애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아니 오해는 아니죠. 사실 저희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재능을 지니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함께 이제 모신다라는 의미에서. 하지만 저희 이제 모닝 엔터, 네, 요거 지금 밈으로 돌고 있는. 제가 시작할 때마다 모닝 엔터 이렇게 했더니 배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보험도 많이 팔아야 되고. 보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변상욱 기자님 TBS 유튜브 콘텐츠 방송 진행 중이신데요. 뭐 라디오도 하나 하시고 예. 유튜브도 하나 하시고. 화요일 유튜브 그리고 수요일 라디오와 유튜브 같이 묶어서 하는 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능 기부로 하시는 건가요?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거? 그러면 술 때문에. 술 먹고 예. 겁성 부셨군요. 예. 아니, 근데 TBS 후원 모임 이제 맥주 호프집에서의 간단한 이제 후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앞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직 사장은 뭐 뒤에서 열심히 밀게요, 힘내요 다. 근데 제 차례 마이크가 돌아왔는데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출연료 안 받고 무기한 연구 출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찍힌 거예요. 그게 또 증거로. 네. 아이고. 근데 사실 그 2022년에 12월 요때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TBS가 예산을 삭감당하면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다들 프로그램을 놓고 나갈 때 저도 나오게 됐는데 네. 지방자치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유튜브 쇼 하다가 그때 이제 무기한 나는 상관없다. 출연료가 상관없으니까 계속해도 된다. 뭐 출연료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MC 문제만이 아니라 출연하는 모든 분들과 자막을 달거나 찍거나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외부 인력이라든가 네. 제작 여러 가지 진행 경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MC가 공짜라고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랬던 건데 다시 네.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BS 지키려는 이 구성원들의 눈물겨운 사투, 뭐 MBC 스트레이트에서 또 방영을 최근에 네. 해가지고 네.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TBS 상황이 좀 어때요? 일단 원고를 복사해 오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용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면지 사용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복사기가 뭐 사무실마다 예전엔 다 놓여 있었겠지만 이제는 한 곳에 종이를 다 모아가지고 써야 되니까 특정 장소까지 올라가서 복사해 갖고 온다거나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이직 이미 직장을 네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 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출근 중인 사람도 일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면 무급휴직 말이 무급휴직이지만 1년 가까이 무급휴직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진 않았지만, 예. 네, 근데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네, 가끔가다 자기하고 어떤 분야가 맞는 일에 알바도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조금씩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사실 생각하기를 늘 같이 나가서 방송을 하고 밥 먹이고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근데 뭐 1년 가까이 봉급도 못 받은 친구들이 밥을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뭐 오늘 알바비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러면서 밥을 사려고 그러고. 너무 마음 아파. 짠하네요. 그래서 밥을 먹자 그러면 가긴 가는데 몇 명은 붙잡고 몇 명은 가서 내려고 그러고 하니까 밥 먹자는 얘기도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네. 난감한 것들이 최영진 많아요. 아나운서님 뭐 이제 뭐 방송국 출신이시니까. 예, 잘 아시죠. 이게 진짜 뭐 예산을 끊어버려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진짜 민주화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 언론 탄압인 걸로 보고요. 저도 TBS에서 방송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예.
저도 이제 무료로 나갈 수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이렇게 무료를 끌어모으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 곽수산만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도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이제 TBS 기술 감독으로 이제 네. 열심히 시험 봐서 정규직으로 있다가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버티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좀 크거든요. 네. 빨리 정상화돼야죠. 예. 네. 이제 기술직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기계가 언제 날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랜만에 전원을 넣고 그러겠네요, 진짜. 작동을 시키니까 네. 어떤 기계는 살아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계는 안 맞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튀어나와서 네. 제작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방송국 문을 닫게 하겠다는데 진짜 속내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그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서울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왜 현실을 무시하고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원 폐지된 거 아닙니까? 진짜 시장님 정말 오늘 불을 질렀다는 표현이 나가고자 하는 진행자가 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불을 질러서 방송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이거 판단했어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헤드라인 뽑아내고 계신 겁니다. 네, 그 편향된 진행자. 네, 뭐 김어준 총수를 이야기하는 건 확실한데 김어준 총수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오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아예 방송국을 없애겠다. 야, 뭐 오세훈 시장을 늘 겪다 보니까 저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맨 처음에부터 이제 짚어보면 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시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를 꽂아준 사람, 그다음에 자기를 또 뽑아줄 특정 정파의 지지자들, 시민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정치를 하는 거라는 느낌이 이제 확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맨 처음에 목표했던 거는 뉴스공장의 김어준 이제 MC라든가 그다음에 신장식 등등등 몇 명의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내보내고 방송국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다 내보이면서 실적으로 다시 경선에 통과를 해서 또 시장을 하고 이제 이 로드맵을 밟아가려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그럼 우리도 뭔가 하나 하는 것처럼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아예 없애버리지 뭐 까짓거라고 한수를 더 떴는데 여기서 이제 오 시장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나도 나중에 대통령을 꼭 하고 싶은데 방송국을 지워버린 대통령이라는 게 민주 헌정 질서 속에서 이게 네. 뭔가 닉네임이 별로 반갑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요 하면서 미루긴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뭘 미뤄까지 거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왔고 네. 아무도 수습할 수 있는 사람 또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날아갔고 지금 서울시장 하나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수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좀 궁금한 게 이제 지방선거 서울시장 바뀌면 정상화가 어떻게 좀 네, 그것도 궁금해요. 서울시장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가 이제 의원들. 과반수가 어느 쪽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지원 조례를 없애버린 거니까 지원 조례를 다시 살리면 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 네. 그러면 일단 1년 동안 뭐 봉급도 못 받으면서 일해왔던 이제 직원들에게 다시 회사로 불러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지원 조례를 없애면서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없애면서 벌였던 그걸 반복시킬 수 없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의견들의 이제 규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광고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협찬을 받도록 한다든가. 근데 서울시 지원금은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로드맵도 다시 짜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돌아와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들의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지원 조례부터 이제 되살리는 문제가 필요하죠. 네, 아무튼 저는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시장은 꼭 바꾸고 싶다, 바꿔야만 한다. 지금 네, 5선까지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강을 위해서라도.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정민철 부의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좌세훈 얘기를 해봤는데, 좌세훈이 아닌데 좌세훈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지금 국감에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지금 최근 TBS에서 이걸 정확하게 언급을 했나 봐요. 변상욱의 블라블라를 만들었다. 이게 TBS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냐라며 제2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사자로서. 당사자가 아니라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인가?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도 최하나도 동의해 주셨지만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분들을 모으고 CBS의 후원 어떤 규모를 키운 다음에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저 나이 70 다 돼가고 있어요. 쉬어야 돼요. 누가 믿겠습니까? 50대 아니시고요? 네. 누가 믿겠습니까? 훨씬 내가 살게요. 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는 제가 안 갈 것 같고 그 전에 사람들을 많이 규합한 다음에 저는 뭐 물러날 생각으로 했고 그렇게 정말요? 얘기들을 또 했고 네. 아니 방송은 뭐 오래 할 생각은 본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형적인 저는 아나키스트입니다. 예, 그 뭐 특별히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어떤 큰 사회적 차원에서 저건 정말 안 되지라고 하는 곳에 목소리를 낸다거나 저 사람들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좀 싸우거나 뭐 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진보 매체 중에 카운터 펀치라는 진보 매체가 있어요. 네. 거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항상 달고 다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뭐로 돼 있냐면 적으로 삼아 마땅한 인간들과는 적이 되어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자의 신념입니다. 저거는 기사를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하면 뭐 또 그럴 때가 있긴 있죠. 네. 그러나 뭐 특정 정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니,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네, 네. 만약에 이제 막 뭐 국힘 의원이 이렇게 저격을 정확하게 막 프로그램명 언급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으실 때도 있나요? 감사하죠. 화제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유튜버의 마음인. 유튜버의 마음은 그런가요?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거 즐겨야 된다. 네. 근데 지상파는 항상 문제가 되면 심의에 끌려나가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불려나가는 게 많아서 어떻게든 거론이 안 되면 무사히 넘어갔으면 이런 마음이 큰데 오히려 유튜브 세계에서는 좀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제성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예. 네네. 최근에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삼통시대였는데요. 삼통 분립이라 삼김 정치 이후로 삼자가 들어가는 장면으로는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용산에는 이재명, 여의도에는 정청래, 충정로에는 김어준이라는 삼통이 존재한다는 말이 나온다. 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뭐 기업에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이 기사를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김어준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뭐예요, 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의도 네.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뜻이죠. 뭐 용산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의도에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제 언론 쪽에는 김어준 총수 이렇게 이제 세 분을 언급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제 뭔가 통제 밖의 대통령,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좀 무능함을 좀 부각하려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김어준 총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좀 강성 지지층에 좀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좀 짜기 위한 그런 좀 전략으로 읽히긴 합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지금 나름대로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첫 번째는 국힘으로서는 대통령 두 번을 탄핵시킨 거예요. 예. 박근혜, 이제 윤석열. 근데 하나는 또 내란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국힘에서 대통령을 내보내서 당선을 시켜가지고 재집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인들도 사실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를 띄워가지고 대통령으로 밀어붙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유승민? 뭐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안철수 늘 봐도 불안하기만 하고 거기다가 뭐 한동훈 이게 지금
나가서 뭐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도 이제는 왜냐하면 검찰 권력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한동훈 네. 의원님을 굳이 우리가 네.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후보를 밀어올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저쪽 후보를 일단 깎아내려야만 되는 상황. 민주당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정청래 이재명의 갈라치기. 네. 그다음에 김어준 정청래 갈라치기. 아.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이재명의 갈라치기. 네. 그걸 이용하려면 살살 이제 그 안에 친명이 있고 친문이 있어 하면서 민주당 안에 파벌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예,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계열화를 하는 거죠. 셋이서 다 해먹고 있어라고. 셋 중에 아무데나 걸리면 다 한편인 것처럼 또 몰아갈 때도 있고. 묘하게 실제 대통령은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인데 둘 사이에 요새 뭐 아주 반목도 네. 있고 뭔가 이렇게 라이벌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친명 진영에는 또 김어준이 정청래하고 더 가까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리면서 갈라치기 등등등이 요즘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하는 프레임 짜기. 진짜 그 프레임이 늘 통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뭐 실제로 통한 것도 좀 그들이야 있었기도 지금 하고. 뭐 이재명 정부의 지금 뭐 외교라든지 이런 게 좀 비판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부 갈라치기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 방송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부 네, 진영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지금 파열음들이 생겨가지고 아, 예.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렇군요. 좀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근데 파열음이 조금만 생겨도 엄청난 가짜 뉴스가 그걸 기화해서 엄청 힘들어요. 확 퍼져나가니까 뭐 그걸 갖다 찾다 보면 이미 뭐 사람들은 다 읽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내보내봤자 맞아요. 이미 다 사람들 네. 머릿속에는 뭐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또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같이 뭐 회동하면서 우리 아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또 이제, 김어준 총수 얘기가 나오는 게 김건희 씨가 김어준 총수를 제거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그런 주장이 국감에서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건희 씨는 또 통일교에 이제 YTN을 또 넘기려고까지도 했으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언론 정상화까지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개인적으로 이제 YTN의 제가 아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죠. 이게 사실은 김건희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YTN 매각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YTN 기자와 통화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와 진짜 나도 복수해야 안 되겠네. 이게 지금 복수심으로 이제 촉발돼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뭐 TBS, KBS, YTN 이게 지금 막 여러 건들이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손을 댄 정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YTN 같은 경우는 네. YTN 지분을 보유해온 그 안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매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팔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네. 매각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헐값 매각 이런 거 좀 들여다 보라면서 YTN을 좀 예시로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뭐 진상이 규명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상 규명을 한 다음에 네. 근데 YTN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공기관이 지분을 갖게 네, 됐잖아요. 뭐 마사회도 예. 있고 한전 KD도 예, 있고. 한전 KD도 있고.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팔아버릴까라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제일 팔 의향이 많았던 거는 문재인 정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왜 방송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 뉴스 방송사에. 그러면 불공정 시비가 붙을 것 같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는 장악하는데 그렇죠.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MBC건 KBS건 막 뭐든지 연합뉴스도 뭐 갑자기 330억에서 200억을 잘라서 그냥 안 주겠다고 하고 겁을 팍팍 주면서 그 YTN도 겁 주면서 자기 걸로 삼을 줄 알았더니 내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김건희 씨의 말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조금 가는 것도 있고 저게 뒤에서 부인이 막 부추긴 면이 있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데에는 역시 하자가 많은 민간 기업이 인수를 해서 주인이 되면
정부는 다루기가 더 쉬워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 언론 탄압이냐 언론 간섭이다 막 난리가 날 거고 조심스러워지는데 말 잘 듣는 민간 기업한테 넘겨주고 네네. 확 쥐고 있으면 오히려. 그래가지고 하자가 많은 그러니까 한 번도 언론 경영을 해본 적도 없는 전혀 뜻밖의 기업에게 특별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뭐 계산도 맞고 다 정치가 이래요. 뭐 TBS든 YTN이든 이제 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변상욱 기자님 계시니까 금방 네. 정상.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니, 네. 사실은 네. 정년퇴직을 CBS에서 하면서 카메라와 이제 노트북을 짊어지고 섬과 방방곡곡을 돌면서 민중들의 그 삶의 어떤 애환 같은 걸 기록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네. 갑자기 YTN으로 갔다가 TBS로 갔다가 그렇게 된 거죠. 전역인. 네, 저녁이 뉴스가 있는 아, 뉴스가 맞다. 있는 저녁. 안기령 그대. 네, 안기령하고 같이 했던 거기다가 저도 이제 출연했었습니다. 아, 그럼 고정 아, 출연자. 네. 금방 잘렸지만.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내 자리인데 왜 저분이 계시나 이런 생각에서 아, 지금 그러셨군요.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대단하십니다. 손주 보시잖아요. 사실 출연 안 하실 때. 네, 그렇죠. 네, 그 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원칙을 하나 합니다. 방송에서 윤 박사가 부르면 출연한다. 아 진짜요? 계속 나와주시는 걸로 저희는. 네. 그 쉽게 던지시면 안 되죠. 물론 네, 네. 술 바로-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네, 바로 고정. 술 안 마시고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다고. 왜냐면 저희 지금 막 동접자 수 진짜 몇십 명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김어준 씨가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 몇 명 나오냐고, 동접자 몇 명이냐고. 제가 처음에 그때는 좀 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뉴스공장 끝나고 하라고. 저희가 이제 8시 끝나고. 반부터 하니까 시간을. 네, 뉴스공장 있어 끝나고 보이네요, 진짜. 뉴스공장 끝나고 2분 후에 시작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무슨 네. 어떤 자신감으로 뉴스 그 할 때 같이 시간 편성을 그렇죠. 저희 대표님? 대표님? 한 죄송합니다.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시간 조절을 고민 중이어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의견을 네.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고요. 변상욱 기자님, 이제 또 하나 전문 분야인 종교 이야기 해볼 텐데, 아니, 김건희 씨는 도대체 정체가 종교가 뭐예요? 이분 통일교랑도 친하지, 무속이랑도. 뭐 네. 한 학기 커리큘럼 과정이어서 길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나름대로 기성 종교라고 하는 정통 종교들을 이제 사회가 이제 품고 있는데 어떤 사회의 충격이 계속 되다 보면 이 종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이제 가해질 때가 있고 또는 이 종교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제 흔히 그걸 이제 신흥 종교 내지는 뭐 전래 종교 뭐라고 부르든 간에 유형이 이제 4가지 정도로 아마 분류가 있어요. 첫째, 네. 구세주가 나타날 거다. 네. 구세주가 나타날 거다. 예를 들면 정도령이라든가 정감록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인류애와 사랑과 평화 그다음에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종교운동. 동학이라든가 원불교, 네. 뭐 천도교 다 그런 류에 속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비하적인 표현이 돼서 빼고 네, 네. 뭐든 아무 신이나 일단 좋은 신을 골라가지고 내가 섬기면서 그 신의 기운을 받자. 네. 동자신, 처녀귀신 뭐 이런 거 등등등. 네. 네. 특히 이제 이런 게 일본에서는 아주 강한 경향이죠. 애니미즘이 있으니까 뭐 웬만하면 신이잖아요. 나무도 신이고. 정말 많죠. 예, 예. 네. 무지하게 많은 신들이 있는. 인도도 그 비슷한 케이스고. 그렇죠. 예, 신들. 근데 따로 신을 확보하자니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신을 확보하자니 뭐 마땅하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어지간하고 없고 라고 할 때는 우주의 기운. 네. 예, 우주의 기운. 아니 왜냐면 뭐든 끌어쓸 수 있어. 예, 그 힘하고 통하는 코드만 찾으면 돼. 예를 들면은 이준석 씨 밤늦게 뭐 뒷산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코드에 맞는 일만 하면 되거든요. 네. 수염을 기르고 탁 해서 하루에 몇 번 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주의 기운과 잡신들의 힘을 그때그때 내 능력이면 모아 쓸 수 있거나 교환해서 쓸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예전에 최순실 씨도 비슷한 케이스. 오방떡인지 오방색인지를 모아가지고 뭐 무슨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국가 보물들을 네. 갖다가 집에다 네. 갖다 놓고 쫙 전열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우주의 기운에 이제 의존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김건희 씨는 전형적인 그쪽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하나라도 좀 뭐라고 해야죠? 좋을 수 있다라는 건 다 그냥 뭐 명성 왕후 침대에 한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벼보고 나오고 그죠. 뭐 다 그런 거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네. 저는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뭐 국회의원, 뭐 여러 종교 가서 인사드리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의 가장 어이없었던 게 이제 교회를 가서는 목사가 꿈이었다 어렸을 때. 아, 그리고 불교에 가서는 사실 저 불교 신자다. 그리고 아마 집안이 남매호렌 개교라고 하는 뭐 일본 네. 종교도 아마 엮여 있을 거예요. 삼각회나 SGI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역수인 채용해 놓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기운은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거죠. 그 사람 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우 예수라고 하는 상당히 큰 신을 붙잡았구만. 근데 그 양반의 약점이 있어. 예수의 약점. 딸려 있는 식구가 너무 많아. 일일이 보살펴 주질 못해. 네네. 벌써 안 믿는 채. 내가. 그러니까 네.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정말 힘세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인정하는데 네.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서 나를 개별적으로 돌봐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나를 늘 따라다니면서 챙겨주는 그 케어할 수 있는 신을 찾아야 되는데 동자귀신 뭐 처녀귀신은 가능한 거죠.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어자에 앉은 경위와 관련해서 어자에 앉으면 신하들 모습이 다 보인다라는 설명을 듣고 갑자기 가서 앉았대요. 그러면서 어자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월대가 낮에는 해가 반사돼서 비치고 밤에는 달이 반사돼서 비친다. 그래서 어두울 것 같지만 임금 어자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앉으면 신하들 모습이 다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 양반은 국가교육을 책임진 사람이 그 정도 사고를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권력인 거예요. 나는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이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 가서 쫙 한꺼번에 내려다보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고개를 바짝 들어야만 되는데 그럼 누가 고개 들었는지 다 티가 나거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항상. 누굴 보는지 자기는 모르게. 누굴 째려보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째려보고 있지만 상대방은 저 양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나 아니나.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감독 중에 제일 무서운 양반이 네. 신문을 딱 읽는데 신문에 구멍을 갖다 이렇게 넣겠죠. 그러면 저 양반의 눈이 지금 어느 구멍을 어디를 보는지 그런데 모르니까. 자기는 여유 있게 신문만 펼쳐들고 실제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으니까 이제 공포죠. 공포스럽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감독하시는 분이 있죠. 네. 뒤에 가서 네. 그러면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뭐 또 갑자기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권력이에요, 권력. 근데 보면은 약간 김건희 씨 자체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격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나. 윤석열도 약간 보면, 그러니까 극우에서 보면은 되게 뭔가 사입이 종교 같거든요. 예. 네,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그를 추종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자기가 듭니다. 신기가 있고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몇 가지 코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유명한 유지 논문의 하나인 거죠. 뭐 운세를 점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나타나듯이
그걸 남편한테 주입을 시키고 남편이 못 알아들으니까 유명한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천공이라든가 뭐 건진이라든가 옆에 법사들께서 존재를 하시는데 그 법사들 뭐 별 효력은 없었을 것 같고 결국은 뭐 둘 다 감옥에 가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천공도 건진도 뭐 다 요새 그 사람들도 말을 살살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말을 다 잘 이제 증언하고 있고 뭐. 예. 네, 네. 김건희 씨가 비례대표 일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했대 확실히 했다는 네, 거예요. 확실히 했다는 것 같은데 뭐 한동훈 대표에게 들으니까 김건희 몫으로 된 사람이 뭐 장동혁 대표의 핵심 뭐 측근이다. 이 장성철 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정교 분리 명백하게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온 보도로 보니까 이제 건진이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그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또 추진한 것으로 또 드러났고. 아, 언제예요? 그게 시기가? 그게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예, 그때 무렵이고 실제로 이 교인들을 당원에 가입시켜라는 지시를 하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2,000명 이상이다. 네, 가입된 네. 사람이 네. 입당시키는 작업을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정교 분리의 완벽한 위반이죠. 네. 국민의힘도 뭐 그렇고. 네, 네. 국민의힘 뭐 당 이름이 하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맨 처음에 했던 건 2002년, 2003년입니다. 네. 서청원 씨가 당대표 출마를 이제 기획할 때 청원사랑이라는 카페를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종교 집단이 훅 나서면은 금방 탄로가 나는 데다 감시도 워낙 심하고 선거법 처벌도 워낙 엄격해서 당 경선에서 도와주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것이 종교 집단으로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기도 하고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 대표 경선이 있을 때마다 후보 경선 때 이제 나서는 거죠. 네네. 아무튼 김건희 씨 뭐 구약 성경 다 외우고 주변에는 무속인들로 깔려 있고. 나도 잘못 외우는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를? 말이 안 되죠.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고 용어조차가 뭐 용순 씨, 뭐 미숙 씨 이렇게 하면 편한데. 네. 다니엘, 에스더, 네미야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이거 외우면은 그 말이 안 되죠. 그걸 다 외운다라는 게.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그 한국 정치 보수 쪽에 이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빌리 그레엄 같은 그런 인물이고.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과 가깝게 지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수 뭐 국민의힘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김장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찌됐건 이제 영향력을 좀 더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늘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나 역술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소개한 사람이 칼럼이 뭐였죠? 네. 정청래가 있고 김모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셋이 어쩌고 저쩌고 조용원 씨가 아마 역술 연구가로 맨날 이렇게 정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칼럼을 쓰는 양반인데 그 양반 아마 그 칼럼 중에 사실은 잘 쓴 대목은 그게 아니고 정말 화끈한 대목은 홍어 삼합 김대중 홍어 김영삼 돼지수육 그다음에 김종필의 묵은지 이 삼김이 어우러져 갖고 한국 정치를 발전시켰다. 한국 정치를 발전시킨 거는요. 4.19와 그다음에 유신 독재 반대와 87년 민주화를 이끈 민중의 힘이었지 그렇게 몇몇 사람이 뭐 요리해 먹듯이 이렇게 민주 정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서 칼럼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청래, 이재명, 김어준 또 이렇게 했던데 무슨 얘기하다가 조용원 씨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씨 존경하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뭐 그때 팟빵에서 매블쇼에서 얘기를 했나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3명이에요.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 회장 보수 언론을 가지고 여론을 갖다 쥐락펴락하고 그다음에 정치하고 싶어하는 보수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띄워줬다가 뭐 다른 사람으로 골라봤다가 뭐 이러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대통령 김장한 목사. 왜냐하면 김장한 목사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거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감옥 가고 탄핵당했지만 본인만 살아가지고 계속 권세를 누리는 이 사람은 예, 새벽의 대통령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근데 그렇게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가깝고 서로 이제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특검 조사 안 받나요, 김장한 목사가? 특검 좀 나와야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F-25기와 이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가짜 뉴스는 번지고 있으나 네. 네, 조사를 받아야 될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시간을 끌어보죠.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트럼프를 에워싸고 있는 두 개의 종교 조직, 애니첸이 이끄는 거고, 모스탄 뭐 등등등. 그래갖고 그 두 개의 종교 조직에서 계속 미국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발판으로 해서 그 정도 선에서 기독교와 정치 간의 그 불화는 불협화음은 정리를 합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이제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선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선거철이 되면 이제 묻힐 거고. 그러나 이런 말 하면 좀 네. 네. 하세요, 예. 하세요. 검찰 조사나 경찰 수사를 많이 받아보면 감이 다 오는 게 있어요. 어차피 수사는 한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입건한 사람, 구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질질 끌다 보면 저쪽에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 그럼 나중에 저쪽에서 오히려 요청이 와. 네. 잠깐 와서 이름만 적고 가시면 그냥 아.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자기를 수사하는 강도 자체가 점점점 옅어지고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나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 왔다 갔다 하는 표시만 하면 되니까 그거만 이렇게 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 들면 무서운 게 없어. 네. 그래 살 만큼 다 살았어. 아직 50대시잖아요. 죽이든 말든 뭐 이렇게. 50대시잖아요.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나를 어차피 질질 끌려가 까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빤스 벗고 눕는 거랑 빤스 입고 눕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빤스 입고 너무 상상해버렸어. 아나운서님 조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경찰? 아니요, 저는 뭐 그 정도로 제가 뭐 영향력이 없기 아,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좀 조심하면서 말씀하시는 확실히 앵커. 아니요, 아니, 네. 아니, 뭐 막 얘기해도 뭐저 팡팡 잘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 김건희 씨의 그 종교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여기 가서는 뭐 이게 꿈이었다, 뭐 임양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지금 하는데 그 통일교인들에게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불리냐면 뭐 홀리마더, 독생녀, 네. 뭐 이런 신의 대리인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학자 구속 이후에 지금 통일교 내부 상황 어떤 걸로 그거- 들으셨는지. 영상인가를 봤는데 뭐 콘서트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그걸 또 보셨나요? 평화 콘서트. 네. 자기네들끼리 뭔가 그러면 지금 오히려 더 결속하겠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왜냐하면 결속이 더 단단해지죠. 예. 예를 들면 JMS 같은 경우도 네. 제일 부흥했을 때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부터 네. 시작해서 엄청난 비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네. JMS가 가장 부흥 발전했던 시기가 교주가 감옥에 갔을 때예요. 네. 헷갈리게 하고 잠깐 쓸데없는 짓 안 저지르는 교주는 감옥에 가서 조용해졌고 교주가 감옥에 가니까 다른 남은 사람들은 네. 와 우리 교주가 저렇게 픽박과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는구나. 저게 십자가의 운명, 숙명이겠지라고 하면서 신앙심이 강해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반대하던 세력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다 나가버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신흥종교에서는 제일 네. 해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학자 총재가 구속 수감되는 거는 통일교로서는 엄청난 타격이고 불행한 사태였지만 일단 남은 사람들의 어떤 결속력은 더 강해지면서 구해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평화를 위한 무슨 콘서트도 하고 거리 행진도 하고 행사도 많아지고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못다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그때는 뭐 이게 좀 더 낫지 않아? 이게 좀 더 낫지 않아? 싸우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걸로 해서 확 밀고 가자고 이게 착착 되거든요. 네.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좀 어려운데 한학자 총재가 들어가기 직전에 손주들한테 양위를 했어요. 선언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숨졌거든요. 양위를 사고로. 그 첫째 아들의 두 아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손자죠. 장손자들 2명에게 양위를 하고 이 장손자를 보살피도록 그 자신의 죽은 두 아들의 부인들, 자기의 며느리들 둘을 세워서 이걸 갖다 이제 축생자라고 그러고 이건 사위기다라고 하는데 팀을 짜주고 이 중심으로 가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키를 움켜쥐고 가면서 그동안 한학자 총재를 둘러싸고 있던 비선 실세들을 쳐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회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또 다른 경로로 들어온 것은 이 사람들을 쳐내겠습니다라고 결재를 올렸을 때 감옥에서 한학자 총재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깨질 수도 있고 나갈 때 그냥 나가겠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 끌어안고 나름대로 뭐 직위에서 해제하거나 권력을 회수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대로 어떻게든 잘 끌어안고 가보라라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옥중 결재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비선 실세들은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지금 돕고 있다. 그래서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이제 전언도 있죠. 그렇군요. 결속력이 더 강해진 통일교. 이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아니면 네. 그렇게 통일교와는 크게 관련이 그러니까 통일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 보도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했는데 바로 명단을 압수수색하자마자 11만 명 가입 뭐 이런 있었는데 한국에 한 3만에서 3만 많으면 5만일 텐데 11만 명이 가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부 아마 조금 했을 건데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2,200 뭐 3,000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숫자가 맞을 거라고 보고요. 당원에다가 집어넣었다면 그러니까 통일교는 맨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반공으로 몰고 가다가 이승만 박정희도 이제면서 반공으로 몰고 가다가 박정희 초반기에 구호를 바꿔요. 승공으로. 왜냐하면 반공하면은 북한으로 쳐들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꾸 생겨서 승공으로 바꿨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미 반공이 입에 배가지고 그냥 반공 합니다만은 통일교는 그 승공 논리를 자기네가 전파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해서 국제 승공대회, 대한민국 승공대회를 계속 열죠. 그러면서 쭉 지내오다가 사업을 북한으로 넓히면서 북한의 평화자동차 사업이라든가 뭐 식당 사업 등등 해외 진출, 식당의 해외 진출 사업 등등을 갖다 돕다가 한국 정부하고는 약간 척이 져요. 약간 척이 집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한국 정부 정치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일본과 미국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조직으로 사업 조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번 케이스가 아주 특이한 거죠. 그냥 옛날에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적당히 무사히 넘어가는 걸로 끝냈는데 이제는 권력자가 아니라 집권당이라고 하는 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로비를 벌여서 자기들의 항구적인 조치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그런 점에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세계본부장 윤영호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저지른 일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무게가 기우는 거죠. 다만 지금 특검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재벌들 중에 아들들이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세들은.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썽만 피워 있잖아요. 몇 명들 봅니다. 저것들만 없으면 더 잘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놔두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아들들을 쫓아내긴 했는데 아들들은 저 전문 경영인을 밀어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데는 아직도 그 야망이 남아있고 하니까 이게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구속되기 전에 아들들의 재진입을 막아내고 내부에서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걸 꿈꿨을 텐데 거기서 무리한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건 분명한데 그걸 한학사 총재에게 어디까지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냐에 문제가 특검의 문제인 거죠.
한학수 총재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80 중반의 노인으로서 그래 잘해봐 이렇게 하고 끝난 건지 그래갖고 말이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한 건지 그게 아직 특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4.5%로 2.2%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미 팩트시트를 공개한 이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 예. 그 이제 최근에 에이펙 이후에 여론조사 동향은 좀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 대장동 아마 항소 그 포기가 네. 조금 반영이 된 결과 때문에 네. 뭐 이건 지금 리얼미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다른 네. 뭐 갤럽이나 네. 이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뭐 한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론이 좀 너무 대장동 항소 포기 요 사태를 좀 약간 편향된 시각으로 좀 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는 언론들의 지형을 보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 90대 10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과 나름대로 진보 성향. 근데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뭐 꼭 이재명 정부의 편을 갖다 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보라고 해서 꼭 이재명 정부의 편을 드는 건 아닌 건 맞는데 네. 보수면은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편을 안 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서 네. 이제 네. 그러려고. 그다음에 언론만 살피는데 지금 언론의 지형을 보면은 예를 뭐 조중동이라든가 종편이라든가 방송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유튜브와 블로거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번지는 가짜 뉴스들과 네. 폄훼하는 그 어떤 허위 정보들이 네.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뭐 최근에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시진핑이 뭐 중국에서 뭐 한국인들의 장기를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을 해서 예. 납치 뭐 이런 얘기들을 프레카드에다 써붙이고 프레카드에 써붙일 정도인데 뭐 단톡방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숱한 가짜 뉴스와 그다음에 어떨 때는 트럼프한테 찍혀가지고 곧 죽는다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미국한테 또 한국을 다 넘겨줬다라고 하다가 뭐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면서 그것이 계속 지지율이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상향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지금 공개가 되고 대통령도 뭐 직접 브리핑하면서 그동안 너무 애썼다. 언론인들 뭐 특히 현장 언론인들 협조해준 사람들에게 이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3실장이 전한 협상 뒷얘기에서 뭐 올해 1,4년이구나 막 가슴을 쓸어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 팩트시트 협상 과정에서의 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좀 유사한데 물론 정치의 본질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쟁도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고 어쩔 때는 물고 늘어져서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외교였고 네. 미국이 엄청난 요구를 해왔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와 이거 진짜 이번이 을사년이구나 그 정도로 협상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협상안을 들이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을 계속 끌면서 했던 거고 네. 노력을 최대한 했던 건데 네. 왜 결과 빨리 안 나오냐? 뭔가 언론도 우리가 빨리 지금 내야지 왜 결과물을 못 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보도들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형식적인 말 같지만 네. 이게 외교, 협상,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조금 믿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그냥 원론적인 얘기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자님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파는 빤하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는 봉급도 못 줄 만큼 계속 예산을 통과를 못 시켜갖고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난 압박과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의 여론도
드디어 저 미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여론을 모아가고 있고 각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연방정부가 우리를 갖다 또 어떻게 짓밟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대로 또 미국은 주마다 헌법이 다를 정도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궁지로 몰려가고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계속 협상 시간을 질질 끌면서 트럼프가 더 궁지로 몰려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여기서 어떻게든 끝내자고라고 이제 손을 들고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여론이 트럼프를 끌어내리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의 여론이 빨리에 뭐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계속되고 언론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안 해주니까 이재명 정부는 아마 힘들고도 답답하고 맞아요. 그랬을 예. 겁니다. 네. 그렇고 미국은 뭐 맨 처음에 갖고 온 걸 어느 정도로 갖고 왔는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타결돼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네, 네. 밤에 이걸 읽어보느라고 내가 엔터테인먼트인 줄 알았는데 아, 뉴진스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뉴진스 네. 얘기, 뉴진스가 복귀하는데 뉴진스 얘기도 못하고 우리 아홉도 지금 상을 막 타고 있는데 아홉 얘기도 못하고 네네. 그래서 네.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우리가 미국하고 더 군사 문제로 안보 문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 불리하긴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표준과 미국이 갖고 있는 기준과 미국이 갖고 있는 로드맵에 따라서 한국이 다 따라붙어서 거들도록 계속 설계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 보면은 어떤 거는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어떤 거는 어떻게든 살짝 빠져나오고 근데 그 예를 들면 전략적 투자가 어떻고 그거는 뭐 10년 할부로 좀 어떻게 합시다라든가 자꾸 그런 게 세세하게 디테일로 붙는 이유가 피하고 싶고 설마 트럼프가 또 한 번 집권하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바라면서 빼고 하면서 지금 잔뜩 밀어넣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적 기준과 미국적 로드맵에 완전히 편입시켜 버리려고 한국을 갖다 몰아가던 그 상황에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간신히 막아내고 일부는 뒤로 밀어놓고 이런 흔적들이 이제 곳곳에 보여요. 네. 곳곳에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밑줄 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기사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수십 페이지에 대한 어떤 분석문을 기사로 쓰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인상 비평이야. 뭐 이렇게 늦었어? 라든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땡땡 신문 같은 경우 주한미군 때문에 얼마를 더 내야 된다고? 라고 기사에 났는데 네네네.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주한미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GDP 대비 몇 %인지 아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 따지는 거죠. 전기료, 그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땅에서 나름 그게 임대료로 딴 데다 넘겼을 때 돈을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못 벌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환경 보존 비용에다가 수도값 어쩌고 해서 모든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 미국한테 내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들고 있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물으려고 한 건데 그런 숫자들을 X만 보면서 그냥 던지면은 와, 우리가 또 미국한테 저렇게 많이 주기로 했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걸 계속 줘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라고 한 거하고 이게 계속 준대 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 식의 내용들이 가득해요. 네. 가득하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불리한 거는 이런 것들이죠. 구글 같은 경우 돈은 한국에서 벌고 지사는 홍콩인지 어디에다 놔둬갖고 세금은 그쪽에서 내겠다고 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항상 미국의 콘텐츠나 아니면 IT나 정보 관련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나라에서 돈 벌고 세금 안 내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이제 세금법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네. 미국이 꼭 우리한테는 유럽한테는 좀 밀리지만 우리한테 와서는 세금법이 미국하고 똑같아야지 왜 미국에 대해서 한국식으로 적용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압박한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상의합시다. 네. 이렇게 밀어놓은 것들인데 네.
이걸 갖다 언론에 있어서는 이걸 종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체를 다 보여줘야만 이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다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만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뽑아서 네.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론사의 뭐 성격에 맞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 뭐 약간 유리한 쪽이라든가 네,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게 보도를 해왔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이런 협상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또 주한미군 뭐 주둔비라든지 방위비가 이제 엮여 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더라도 이제 맥락과 여기서 왜 이런 금액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설명해 줘야 예. 되는데 얼마 든다 뭐 이런 거로 이제 발췌를 해서 헤드라인을 작성하고 하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우리 네. 정부가 진짜 엄청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좀 종합적인 맥락이나 이런 설명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사 쓰는 기자분들도 이거 다 읽고 본인도 잘 몰라요. 다 읽어본 사람도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탕탕 큰 것만 그것만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극적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잘 이제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네. 민주 시민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최하나 얘기한 대로 얼마를 미국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거는 지난 정권은 얼마를 줬는데 그 지난 정권은 얼마를 줬고 하면 그 맥락에서 늘거나 줄지 않거나 똑같거나 약간 늘거나 오히려 줄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얼마래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래.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맥락을 설명 안 하는 보도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또 이제 언론들이 그냥 받아적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검찰 이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 징계 검토를 두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게 전날에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18명의 검사장에 대한 뭐 직급 강등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정부 방침을 좀 공개했는데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대장동 큰 틀로 봐서는 그냥 검찰 자기네들이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좀 커진 면이 있다. 네, 부풀려진 이재명 면이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정도로 이제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검사들 얘기하면 심우정의 즉시 항고 때는 그냥 아무 네. 말 없다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선별적인 거고 네. 이제 아까 언론 얘기도 하셨는데 네.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상호 의존, 뭐 유착, 이 어떤 개혁,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돌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이제는 진짜 이 개혁의 시즌이 시대 정신인 것 같고 검찰의 이 개혁은 그리고 예전 같으면 검찰이 저렇게 뭐 검사장들 모여서 반발하면 약간의 여론에 바람이 부는 건 좀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도 저걸 보면서 아유 저 이제 없어져야 될 조직이구나라고 하는 여론의 반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 이전과는 다르게 네. 좀 잘 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머리가 나빠져 갖고 이제 외우지를 못하는데 아마 지금 찾아보시면 조국 전 장관 때의 자녀 문제로 네. 나왔던 기사 네, 건수하고 네. 심우정 총장의 자녀 문제로 나왔던 기사 건수가 수천 건대 아마 수백 건일 거예요. 이게 기사가 있던데 한번 검색하면 네. 조국, 심우정, 그다음에 기사 건수 비교가 아마 네. 찾으면 나올 건데 수천 건대 수백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혐의의 무게와 관계없이 누구를 치고 싶어하고 누구를 잘라내고 싶어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싶어하는가가 그 숫자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많잖아요. 나경원부터 시작을 해서 유승민도 이번에 있었고 네. 등등등 자녀의 문제로 계속 일이 벌어져도 네. 공격하고 싶은 사람과 나름대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명확히 구별되는 게 검찰의 문제죠. 그게 네. 이제 자기의 문제와 부자기의 문제 그러니까 해서 유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안 해서 유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수사를 안 하면 그쪽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지금 뭐 찾아보셨는데 조국 딸 5,757건 대 심우정 딸 255건. 야, 이거는 뭐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외교부 그 채용 그 그런 네, 것들. 그 요즘에 뭐 하면. 유승민 그 유담 씨의 지금 얘기도 인천대 지금 나오고 이제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비위들을 조사하고 그게 어디부터 조사가 되냐면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권원유착, 권경유착 다 해서부터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까지거든요. 그건 노무현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캐비넷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네. 정보가 쌓여 있는데 네. 대개 공격하려면 작전 짜고 하느라고 고달프긴 하지만 네.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 세 가지는 분명한 거죠. 네. 첫째, 언제 할 거냐. 선거 직전에 할 거냐, 선거를 한 1년 앞두고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 당이 요새 내분이 조금 시작될 때 딱 맞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아니면 흔들어 보려고 할 거냐. 시간, 타이밍의 문제. 그다음에 어디를 칠 건가, 누구를 칠 건가죠. 누구를 칠 건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칠 건가. 이 세 개는 공격하는 사람이 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빼쓰는 거죠. 네. 빼쓰는 건데 그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갖다가 차단하면 검찰이 이제 빼쓰질 못하고 이제 기소 담당만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 커다란 개혁을 안 하고 나서 캐비넷을 그대로 둔 채 여기만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러면 결국 검찰 대통령이 나온다거나 대통령이 검찰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네. 크게 가자라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작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검찰 기자였지만 검찰 기자로서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권을 덜어낸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는데 검찰공화국 때니까 네. 덜어내는 게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네. 뭐 아니 근데 필요한 작업은 많지만 검찰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 2%만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만 거기 안 올라오는 글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들은. 네, 진짜 네. 한마디. 네. 2%라도 열어보는 검찰 기자들이나 사건 기자들은 그래도 착해. 도대체 정유라는 왜 열어보는 거야? 정유라는. 정유라.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검찰에 있는 뭐 2천 몇백 명의 검사는 또는 그 밑에 딸려 있는 수사관과 모든 직원들은 하나의 몸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숨겨 그러면 숨기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다 완벽하게 이제 팀으로 가니까 네. 기자들이 뚫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다음에 이제 되게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이간질을 하려면 저 사람이 당신 후배잖아. 당신보다 빨리 승진한대. 뭐 이런 거 되게 기분 나쁜 거. 영화적이었어. 굉장히 지금 영화의 대사 같았어요. 그 저쪽에 가서는 당신이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까 돋보여갖고 빨리 승진할 것 같은데 아무개 선배가 기분 엄청 나빠하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더라고.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깨지는 거죠. 그 둘은. 항상 기자들이 그런 빈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데 검찰이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예를 들면 윤석열 기수, 예를 들면 뭐 20몇 기, 20기라고 치면 20기 있다면 정확해요. 20기를 3등분 해갖고 맨 제일 잘하는 한 그룹은 선배들이 승진할 때 같이 보내고 중간 그룹은 지들 순서에 맞게 승진하고 제하위 그룹은 후배들 승진할 때 그때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기다렸다가 이게 착착착착착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를 뭐 이간질하거나 어디를 갖다 사이를 벌려가지고 정보를 살짝 빼내거나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흘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흘려주지 않으려면 이카루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보거나. 네. 그러니까 이 정보가 검찰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든지 바로 기사를 쓸 만큼 큰 건들인데 나오질 않고 흘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다들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계속 뭐 예를 들면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자기네들의 우호적인 데다가 흘려주죠. 그럼 저쪽에서 이제 원망이 커지죠. 가끔 가다 조금 작은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신문한테 줘요. 그러면 이 신문은 그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엄청 크게 쓰는 효과가 있죠. 네. 요만하게 쓰는 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갔으면 네. 오랜만에 받아먹은 거라 이만하게 쓰거나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검찰이 이걸 마사지를 갖다 하는 거죠. 네. 한동훈 씨가 제일 잘했다면서. 그랬군요. 네. 검찰은 뭐 바람이 불면 풀보다 먼저 눕는 게 검찰이래요. 네. 이번에 어떨지 좀 예측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국민들도 네.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검사들의 행태 옛날에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시절에 네, 검사들과의 대화 와. 뭐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보셨고 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 이런 게 이제 봐왔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정부가 너무하네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확실히 없고 이제 시대적 과제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이제 자포자기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읽힌다고 하거든요. 일선의 검사들은 이제 뭐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검사들은 어차피 뭘 하든 간에 일단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면 예,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던 이제 언론이라든가 네. 아니면 재계도 있어요. 재계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사법부도 있고 뭔가 맞물려 돌아가던 조직들이 이제 슬금슬금 뒤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힘을 잃는다고 표현하면 사실 기분 나쁜 거지만 헌정 질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기소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각 기관에서 법을 판단하는 일도 중요하니까 그거에 협조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검찰이란 조직이 자기의 새로운 역할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은 변상욱 기자님께는 뉴진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전에 최하나 궁금해. 최하나님 당연히 이제 혹시 뭐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시죠? 네, 네. 저희가 그거 듣기 전에 먼저 예. 광고부터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지오의 네, 예. 뉴진스 얘기 듣기 전에 네. 이오지오의 또 새로운 패션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오지오가 단 2주간만 진행하는 파격 이벤트 간절기 필수템. 네, 이오지오 트레이닝 후드 집업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 세트입니다. 35,000원, 27,000원짜리를 5만 원에 지금 세트를 다 드리는데 게다가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 네, 지금 2주 동안만 진행하는 이벤트고 한정판이기 때문에 놓치시면은 다시는 이 가격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요새 네. 카고가 상당히 유행인데 네, 맞아요. 카고를 하면은 펑퍼짐하게 퍼지기인데 잘 네. 나왔네요, 핏이. 네, 핏이 되게 잘 나왔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레이닝복 같지 않게 이렇게 카고로 나와가지고 아마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유튜브 설명글 구매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뉴진스 머리 좋아하세요? 아나운서님은? 네, 뭐 좋아하죠. 네, 네. 저는 사실 아이돌은 핑클에서 멈춰가지고 아, 진짜요? 누구 팬이었어요? 저 성유리. 뭐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진짜 조금 약간 울먹거리면서 본 게 이제 네. 캠핑 클럽이라고. 예. 핑클 분이 모여서 이제 막 캠핑 간 거 저도 봤습니다. 네, 네. 저한테는 그 영원한 제 아이돌. 그렇군요. 핑클. 거기서 멈춰 있으신 거예요, 진짜? 아니, 블랙핑크도 안 좋아하세요? 아니, 설마? 다 좋아하는데 크게 이제 아이돌에게 막 이렇게 몰입한 적은 최근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뉴진스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걸그룹은 다 좋아하시는데. 다 좋아하죠. 네, 아니, 너무 해박하신. 르세라핌에서 이제 뉴진스로 옮겨 탔는데 막 옮겨 타면서 사실 고민했거든요. 여자 아이들로 갈까, 뉴진스로 갈까. 우와. 근데 이제 뉴진스로 갔는데 그 사태가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네. 야, 참 우리 뉴진스를 저렇게 그때 한참 뜨고 있을 때잖아. 아, 그럼요. 너무 아까운 시기에 이건 진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는데도 뭔가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아직도 조마조마해요. 예, 그러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돌도 보자. 그래갖고서 네네. 요새는 아홉 팬입니다. 아홉. 잘 모르는데 저는 아홉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눈치들인데. 뭐 괴물 신인이라고 막 뜨네요. 아홉. 데뷔 때부터 막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홉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근데 궁금한 건 뉴진스 멤버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민지를 제일 좋아하죠. 이유는? 민지? 근데 제가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하다가 네네. 또 욕먹어. 네, 또 욕먹어. 저기를 떨궜어요. 누구죠? 모두 여신이라고 하는 장원영. 아니. 카리나. 카리나. 카리나를 떨궜어요. 그래서 떨궜어. 했더니 막 비난이 이제 빗발쳤는데 뉴진스 민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침 진심, 시사 진심. 방송에서 지금 진심. 과연 맞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시사방송이랑 연결 다 돼요. 예쁘다, 네. 춤 잘 추다의 문제가 네. 아니라 하나의 뮤지션으로서의 이제 가능성.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 자기의 독창적인 역할을 또는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이런 게 같이 있어요.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많죠. 네. 그러나 한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곡을 좋아하는데라는데 그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개성과 예술성이 있는 곡들이라든가 그래서 곡을 고르고 좋아하고 하는 그 취향까지도 네. 한 뭔가 새로운 뮤지션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떡잎부터 좀 알아보신 게 있잖아요. 뉴진스도.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뉴진스의 이제 컴백을 네. 기대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께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인데 네. 오세훈과 정몽규 비교 아니 한마디. 유진스 네. 그룹 갑자기 오세훈과 정몽규를 갑자기 그 정몽규, 네. 정몽규하고 오세훈하고 관계가 아니 다른 축구나 네, 또 스포츠는 또 전공이시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공통점이 뭐냐는 거. 네네 공통점. 지금 뭐 왜냐면은 핑클이나 이런 거 보는 걸 줄 알고. 그러니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랑 윤석열 정부를 지금 비교하신 게 공통점 분석한 게 좀 화제가 돼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이제 비교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둘의 공통점을 이제 뽑자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TBS 문제뿐만이 아니고 한강버스 16건의 사고가 난 상황이고 네. 종묘 일대를 뭐 재개발하면서 고층 빌딩 세우겠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들섬 조성 사업도 있고.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버스가 사고 난 것도 비판을 하고 이게 원래 목적은 출퇴근인데 2시간 7분이 걸린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맞느냐 이런 거를 비판을 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선동이다. 그러니까 이 비판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고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뭐 사면을 기습적으로 철회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비판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버들이 비판한다. 네, 네. 잘 모르면서. 네. 그리고 내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고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거를 문제를 삼으면서 오히려 상대를 그 비판할 가는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과 정몽규 회장의 공통점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영상이 박주민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그러니까 사고 당시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그거를 뭐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오세훈 씨가 늘 그랬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금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한강은 사랑하지 않아요. 한강에 뭘 올려놓을까만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예, 기본 아까 얘기하신 게 맞아요. 뭘 띄우는 기본에 대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본질을 생각 안 해. 그 정몽규 회장도 국감에 나와서 유튜브가 이렇게 비판을 한다. 특정 유튜브를 또 비판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달순애. 달순애. 제가 몸담고 있는 달순애를 국감에 나와서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덕분에 네. 어디에요 카메라? 덕분에 저 네, 구독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최영진 아나운서님 그리고 변상훈 대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 계속 나와주실 거죠? 네, 나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